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1학년 때 배웠지? 1학년 때 배웠는데, 이제 2학년 때 뭘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는 거듭제곱이라는 건 뭐야? 똑같은 수를 한 번 곱한 거는 필요가 없겠죠? 2번 이상 곱한 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1학년 중1 때는 뭘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웠어. 이런 게 거듭제곱이잖아. 같은 거를 2개 이상 곱한 거를, 똑같은 거를, 그죠? 뭘로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 가능? 2의 세제곱,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중1 때 배웠고요. 그죠? 중2 때는 뭐 배웠지? 지수 법칙을 배웠죠. 그죠? 그지? 이렇게 거듭제곱의 지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들, 그죠? 숫자들끼리 곱하거나 뭐 했을 때, 사실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걸 또다시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거. 그지? 근데 이 지수라는 게 사실은 원리가 간단한 거 아니야. 우리가 2를 3개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곱한 개수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수법칙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지수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에 우리는 지수법칙을 배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수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으니까. 2의 세제곱이면 이제 2라는 수를 3개를 곱했다 이런 의미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곱한 개수니까 저게. 그죠? 그래서 자연수일 때에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웠는데 당연히 이런 거 왜 m하고 n이 더해지는 이유가 뭐죠? 저게 뭐냐면 되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a를 m개를 줄을 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또 이어서 곱하는 거예요. a를 몇 개? n개를 곱했으니까 토탈 몇 개 곱하는 거예요. n 플러스 n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죠. 그죠? 얘는요? 2번 같은 거는 a가 이미 몇 개가 m개가 곱해져 있는 개를 또 몇 개 곱했다는 거예요. n개를 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죠? 얘를 예컨대 a의 세제곱을 세제곱하게 되면은 이미 a가 3개씩 곱해져 있는 애들을 몇 개? 3개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개가 곱해지는 거죠. 결론. 그래서 a의 9제곱. 그래서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중인데. 이건 다 기억나요? 지수법칙은? 기억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뭐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 3번에 이제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나누는 것도 나눠져 있는 거를 n제곱 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대신 이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나눗셈인데 나눗셈이 가장 복잡했죠. 왜냐하면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구별해서 m이 n보다 큰 경우하고 같은 경우하고 작은 경우를 구별해서 주법칙을 우리가 썼죠. 그치? 왜냐하면은 큰 경우에는 그냥 빼면 돼. 별 문제가 안 돼. 큰 경우에는 빼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a의 뭐 m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거 a 3개 곱한 걸로 이거 약분하게 되면 2개만 남을 거 아니에요. 5개에서 3개 빼가지고 5 빼기 3에서 2개만 남으니까 2개만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경우는 a 2개를 약분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밑에가 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3제곱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뭘 몰래 하면서 다 흘리면서 이렇게, 어? 다 걸려. 어? 뭔데? 핸드크림? 핸드크림 꼭 지금 이 순간에 또 너무 바르고 싶었어? 이게 다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이제 뭐야? 같을 경우에는 뭐야? 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세제곱 a 세제곱으로 a 세제곱 나누면 당연히 얼마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이라고 이렇게 같을 때는 1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다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일정 과정의 어떤 그치? 발전을 거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지? 지수법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면서 아 역시 난 대단해. 이걸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시키다니 대단해 이렇게 딱 그죠? 만족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어때? 우리가 왜 그 소위 수학자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원래 천재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혹시 지수가 자연수에만 지금까지 한정돼 있는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면 지수라는 것의 탄생 배경 자체가 뭐야? 5의 세제곱 그러면 5를 뭐야? 곱한 개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개수는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죠. 이건 뭐야? 5를 반개 곱했다는 얘기가 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지수에 우리가 원래 지수를 배울 때의 그런 의미에 그죠? 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저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런 건 그러면 이게 이제 5를 반개 곱한다는 게 그죠? 의미가 이상하면 이것도 뭔가 어떤 의미를 갖도록 5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것도 의미를 갖도록 우리가 정해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정현이 뭔가 또 감추고 있네 지금. 아니요? 네. 네. 표정이 딱 나오는데 좀 뭔가. 아니. 혹시 웃을까 말까 그런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5의 2분의 1제곱도 어떤 의미를 가지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5의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제곱 이러면 안 되냐? 지수가 음수면 안 되냐? 응? 당연히 안 되죠. 5를 마이너스 1개 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해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돼? 이해돼? 그때 가장 크게 작용한 게 뭐였을까요? 원래 있던 지수 법칙이 이거를 이제 뭘로 정할 것이냐 할 때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약속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작용한 게 뭘까? 지수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지수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얘 지수 법칙이 이미 있죠. 그렇잖아. 그치? 어떤 것들이 있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응? 그치? A의 m제곱을 m제곱하게 되면 이거는 A의 mn제곱이랑 같다. 이건 이제 m과 n이 자연수일 때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값들을 뭔가로 정할 때 이게 지수가 뭐가 아니라도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 값을 뭘로 정했어. 그죠? 근데 그렇게 정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mn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가 쓰던 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한테만 적용되는 또 다른 지수 법칙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수 법칙이라는 게 두 가지가 이름은 지수 법칙인데 두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게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응? 또 뭐 지수가 정수일 때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치? 기왕이면은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들이 뭐야? 를 쓸 수 있게 얘네들의 값들을 뭐 정해보자, 의미를 부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일 쉽게 뭐부터? 0제곱 같은 거. 0제곱.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나 좋아. 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참 좋은데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지 m이 n보다 클 때는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 외에는 또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1인 거 알고 있잖아. 1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인데 이럴 때도 이게 대소랑 상관없이 요 지수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산상으로 A의 저 지수법칙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A의 몇 제곱이 나와? 0제곱이 나오죠. 0제곱. 그치? 이거 의미 자체로는 A를 0개 곱한다. 는 거니까 곱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죠? 뭐야?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A를 곱하지 않는다. 그죠?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A 0제곱을 뭘로 정하면? 1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M하고 N이 같을 때도, 그죠? 여기 있는 지수법칙은 뭐야? 써도 괜찮겠네? 그지? 이해돼? 설명이야.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이지? 어? 괴로워서 그런가? 가방을 끌어가지고 오늘따라 A에 0제곱을 1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0제곱이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준 거야. 야, 우리 A 0제곱을 1이라고 하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하자. 왜? 그러면 그냥 여기가 같을 때도 이 지수법칙 그냥 같이 써버려도 0제곱이 나오면 1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원래 실제로 이 값은 왜 같으면 1이 나오니까 이 계산하고도 모순되는 점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그냥 모든 수의 0제곱은 어떤 수를 0개 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냥 1이라고 약속합시다.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0제곱 1이라고 약속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뭘로 정할 건지가 되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이걸 곱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도 만약에 이 지수 원래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치? 얘네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더하면 A의 몇 제곱이 나와? 0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1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뭘로 정하는 게 합당해? A제곱분의 1로 정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지수법칙을 막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지수법칙을 써도 자연스럽게 그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왜 그래요?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수법칙이 적용될 수 있게 우리가 값을 약속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다. 이해돼? 거기에 또 논리적인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른 걸로 정하면 다른 걸 충분히 정할 수 있지만 그죠? 자연스럽게 지수법칙을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정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있죠? 이게 음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이거 뭐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그죠?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지수의 이제 뭐냐면 확장이라는 걸 배우는 지수가 이제 더 이상 자연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죠? 자연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값들 이제 지수가 이제 뭐 0이 된다든가 음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된다 이런 것들 또는 뭐 무리수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죠? 뭐예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어떤 값들이 되는지를 정해놓은 건데 사실은 정해놓은 건데 어떻게 정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지. 그 정하는
근데 기본이 되는 원칙은 뭐다?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정하였다. 지수법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수법칙은 뭐다? 기본적으로 다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A가 A의 2분의 1제곱이다. 이거에 만약에 4제곱을 했다. 그러면 A의 몇 제곱과 같을까?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근데 이제 아직 뭐 이런 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내면 여기서 2분의 1제곱에 제곱을 해도 뭐 구체적인 숫자로 해볼까? 3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을 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의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1제곱이 될 거야. 3이 될 거야. 그죠? 그지? 그러면 이런 거네. 얘를 뭐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3이 됐네. 그러면은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그지? 얘를 제곱해서 3이 됐다는 거는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뭘까? 얘를 제곱하니까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랑 루트 3이에요. 물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풀마 루트 3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곱해서 어쨌든 저기 3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정답을 얘기하자면 이제 루트 3이에요. 루트 3.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뭐야?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지? 지수법칙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은 이제 당연히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지? 지수법칙이라는 것 자체는요. 지수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밑이 모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이 모일 때도 밑이 그냥 실수여도 여기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수법칙 있죠.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 그때는 밑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성립을 해요. 저기 실수이기만 하면 지수법칙은 성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지수를 우리가 확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a의 0제곱의 값이라든가 a의 뭐 마이너스 2제곱이라든가 이렇게 그죠? a의 지금 방금 얘기한 2분의 1제곱 뭐 n분의 1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의 값을 이제 정하면서부터는 지수법칙은 뭐다?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예는 내가 나중에 보여주고 밑이 양수일 때만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더 이상 뭐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수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때도 지수법칙은 성립하지만 밑이 여기가 우리 여기 이제 A의 뭐야? 다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않아요? 문제자가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이라고 하면은 그치? 밑이 양수일 때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밑이 양수일 때 A의 0승 0제곱 얘는 뭐야? 1이라고 그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뭐라고 했죠? n제곱 네.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마지막으로 이제 n분의 1 정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정도 얘기할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서 그치?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3의 2분의 1승을
제곱하게 되면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의 2분의 1승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루트 3 정도 되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뭐냐면은 3의 뭐야? 제곱근 중에 하나였던 거야. 하나였던 거. 근데 그러면 A의 n분의 1승도 있잖아요. n분의 1승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도록 이 값을 뭔가 결정해 주려면, 약속을 해 주려면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나와? 지수법칙을 쓴다면 A가 나오겠죠.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뭐야? 이런 수잖아. 잘 봐. 잘 들어봐. 이 수를 동그라미 친 저 A의 n분의 1 제곱이라는 저 수를 n제곱 했더니 뭐가 됐어요? A가 됐죠. n제곱 했더니 A가 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 노란색 동그라미 저건 있잖아. 내가 이 값을 x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의 n제곱은 뭐가 된 거야? a가 된 거야. 우리가 x라는 값을 제곱해서 a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3 때 1학기 때 배운 거잖아요.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배운 건데 요렇게 이게 성립할 때 우리가 여기서 x 값을 구하면은 그 x 값들을 a에 뭐라고 하죠? 제곱근이라고 하죠. 제곱해서 a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해라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n제곱근이라고 해. 네, n제곱근. 오케이?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x 값을 다 구하면은 항상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n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n개. 여러분들 우리 3차 방정식 배웠잖아. 수학상에서. 3차 방정식 풀면은 해가 반드시 몇 개 나오지? 3개 나오죠. 여러분들 x 세제곱은 다 연결이 되는 거 x제곱은 1 이거 풀 때 푸는 거 배웠죠. 여기서 이 방정식 풀 때 뭐 같이 배워? 뭐 나와? 저거 배울 때 뭐랑 같이? 이거 풀면서 우리가 뭐 배우지? 오메가 배우잖아. 오메가. 그 오메가가 바로 뭐야? 오메가 별게 아니라 이거 풀면은 근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이거 2항에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는 0이잖아요. 그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이게 수학상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 방정식 해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을 다 찾으면 그게 다 해가 되는 건데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x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여기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0이어도 0이 될 수 있고 오른쪽 게 0이어도 0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x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게 해주는 거, 이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내용식 써서 풀면은 허근이 2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야?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근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3개가 나오게 돼요. 4차는 4개가 나오고.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일종의? n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해가 당연히 n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근데 그 n개 중에는 당연히 모두 우리가 섞여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허근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허근이 그럼 몇 개씩 섞여 있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풀 때 몇 개씩 섞여 있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약간 얘네들은 이제 뭐 별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지우고, 요게 설명이 자세하게 가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해볼 건데요. x의 n제곱, 그러니까 y는 우리가 x의 n제곱 있지? y는 x의 n제곱 같은 애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 n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n이
짝수인 경우하고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짝수인 애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 y는 x제곱이라든가 y는 x 4제곱이라든가 y는 x 6제곱이라든가 뚱뚱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x제곱은 알지만 4제곱이라든가 6제곱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내가 그냥 알려줄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 여러분들 4제곱이나 6제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죠. 4제곱, 6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은 거랑 마이너스를 넣은 거랑 어때? 똑같죠, 값이. 다른 리가 없잖아요. 1을 넣은 거랑 마이너스를 넣은 거랑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의 그래프는 뭐냐면 좌우 대칭 모양이에요. 좌우 대칭 모양. 왜냐면은 A를 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A를 넣은 거하고 항상 값이 같기 때문에 좌우 대칭 모양.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이해돼? 그래프의 모양이,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그냥 X제곱 있지? 2차 함수. 가장 기본 형태의 2차 함수.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물론 이렇게 생겨서 점점 이제 그 짝수일 때는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모양이 되긴 해요.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는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고 홀수일 때는 여러분 이게 1일 때 생각하면 1일 때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죠? 1일 때는 이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치? 3일 때는 어떨까? 3일 때 이제 곡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보자면 y는 x의 세제곱이라든가 y는 x의 5제곱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1을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하고 뭐만 반대? 부호만 반대. 0,0은 당연히 지나갈 것이고 1을 넣으면은 1 마일을 넣으면은 마일이야.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넣었다. 그러면 8이 되죠. 8 그냥 요즘에 찍을게요. 8 치고 마일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8이 돼.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소리가 뭐야 지금? x의 n승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요거의 근이 기본적으로 n개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중에는 n개 중에는 실수와 허수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지? 여러분들 y는 x의 n제곱 그래프하고 y는 a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서 뭘 확인해보면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보면은 이 방정식의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실근의 개수.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씩. 그래서 이거. 자, 여기 n이 짝수인 상황. n은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a가 뭔가 클 때는 실근이 몇 개? 2개가 있고요. 얘가 0일 때는 1개가 있고 얘가 너무 작을 때는 없죠. 그죠? 얘는 a가 0보다 크든 0이든 그러니까 여기 n이 홀수인 상황이든 0이든 0보다 작든 언제나 1개의 실근만 나온다. 그지? 그래서 어려워. 그렇진 않죠? 내용이 좀 지루해. 저희가 눈을 감기다. 소리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야. 눈을 감고. 자, 그래서 여기가
얘는 이제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하나씩만 주세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나 7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실근은 몇 개? 하나밖에 안 나. 이게 n이 7이야. 7차 방정식이면은 저기 실근 하나 있고 나머지 6개인다. 다 허근인 거야. 허근. 이해돼? 근데 우리는 그 허근에는 당장 큰일 났죠. 6개나 허근이 나오는데 우리 다행히도 우리는 그 허근에는 당장 관심이 없고 실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근에만. 네. 왜냐하면 요게 그죠?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것도 n제곱해서 a가 됐으니까 요거를 그치? 요 해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라고 정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허근은 대부분 많으니까 이거의 값을 이왕이면 요 방정식의 뭘로? 실근이라고 정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이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야? 이것은 A의 뭐야? n제곱근 몇 개라고요? 다 하면 n개예요. n개 언제나 n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뭐야? 실수인 것만 따지면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어. n이 짝수일 때 2개 또는 1개야. 언제나. 그래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정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2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확히는 실수인 것 중에서도 양수인 것이라고 정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자, 이 그림은 그대로 두고 한번 지워볼게. 여기서 그래서 A n제곱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x잖아. 그죠? 이거 방정식이 뭐야? 근. 그죠?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해요. 실근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n a 값이라고 하고 여기서 따로 해야 되나?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좀 다르다고 했지. 실수인 것이 개수가 다르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짝수여도 뭐 이제 A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가 좀 달라요. 그죠? N이 짝수고 A가 양수인 상황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실수인 게 몇 개 있지? 2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2개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 줘.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붙여서 n제곱근 A. 그리고 이게 바로 요거 위에 있는 거 있죠. 양수인 거. 요게 A의 n분의 1제곱. A의 n분의 1제곱.
아까 전에 a n분의 1제곱을 뭔가로 정해줬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이걸로 정했느냐? a n분의 1제곱은 지수법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이걸 n 제곱하면 a가 돼요. 그러니까 a n분의 1제곱을 x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a의 n제곱근 중에 어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실수인 걸로. 만약에 두 개라면 그 실수인 거 두 개 중에서 뭐야? 양수인 걸로. 항상 정해준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0일 때는 뭐야? 0일 때는 여기 0이죠. 뭐. 0밖에 없죠. 0이 되려면 x가 0인 수밖에 없죠. 친구는 0 하나밖에 없죠. 이건 뭐 어떤 표현법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음수인 것은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 지금 우리 실수인 것만 따지면 실수인 거, x값 중에 실수인 거. 실수인 것만 따지면 허수인 건 안 따져. 실수인 것만 따지면 두 개. 이때는 0 하나. 이건 없다. 이렇게 n이 홀수인 상황이 이 상황이 밑에 그림이죠. 이때는 이게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다 몇 개. 0일 때는 0이야. 해가 0이에요. x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양일 때, 0일 때는 해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x값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이제 뭘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n제곱은 a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바로 a의 n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 홀수이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써도 저거는 허수가 아니에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마이너스 8의 뭐야?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물어봐. A의 그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 실수인 게 몇 개 있냐. 허수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n개니까. n제곱근이면 n개니까 무조건 n개니까 그건 잘 안 물어보고요. 실수인 것의 개수 꼭 찍어서 실수인 거 몇 개냐. 근데 그게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야. 이 A의 n분의 1제곱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4의 3분의 1제곱이라든가 또는 뭐 5의 뭐 7분의 1제곱 이런 애들이 그죠? 과연 어떤 값을 의미하느냐. 그죠? 그지? 이런 지수분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저 값을 어떤 값으로 정하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를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제곱하면은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때 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세제곱근. 우리가 제곱근을 루트라고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2라고 적으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생략을 하는 거죠. 세제곱, 세제곱근, 내제곱근부터 생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 7제곱근 5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7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만약에 실수인 것이 두 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4의 4분의 1제곱 이러면 이제 이거는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중에서도 특별히 뭐야? 양수인 것. 이게 두 개 있죠. 실수인 게 두 개 있잖아요. 짝수인, 얘는 짝수인. 두 개 있으니까 이건 뭐야? 위에 있는 양수인 것.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2 때 이제 배우지 않았던 처음 나오는 0제곱이라든가 그지?
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든가 그죠?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3분의 1제곱 그죠? 3분의 2제곱 이런 건 이제 이런 거야. A의 3분의 1제곱에 그러니까 뭐예요?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제곱을 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값으로 정의되는지 알았고 특히나 밑이 양수일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지수 법칙을 다 써도 된다. 괜찮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뭐냐 이런 거. 이건 이제 뭐야? 내가 얘기하지 않은 유리수도 아닌 지수가 뭐야? 무리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우리가 지수가 실수가 되는 상황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해. 이거는 그냥 뭐야? 뭐 3의 1 쓴 거는 어때요? 크겠죠, 이거는. 클 것이고, 3의 뭐야? 루트 2면은 뭐 한 1.4, 근사값이 1.414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대충 뭐 2분의 3제곱보다는 좀 작은 어떤 값이다 정도로만 그냥 알면 되고, 그리고 지수 법칙은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2제곱에 루트 2제곱은 뭐야? 3의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상명 정의는 이거는 처음 배우지? 이게 잘 안 되는 곳이 있어. 이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이걸 보고 안 하고 그냥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나온 내용을 잠깐 한번 훑어볼까? 여기가 이제 내가 가장 마지막에 설명한 거예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나는 이제 그냥 연결해서 했어요.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게, n이 자연수일 때 n분의 1제곱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두 개일 때는 실수인 것 중에 또 양수인 거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정의를 우리가 해보려면 이게 n제곱근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한 설명 그대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근이 뭔지 설명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뭔 뜻이야? A, B가 모두 양수이고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 아, 이거는 뭐구나? A의 N분의 1쪽이랑 같은 거구나.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어떤 값이구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만약에 두 개라면 양수인 거. 쓸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게 결국 뭐야?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이 n제곱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 나오는 거야? 이 단원에서 이게 왜 나오냐면은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제곱 설명하려고 하다 나오는 거야. 야, 이 값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워야 되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봐봐. 이거는 B의 n분의 1제곱인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면 얘들이 곱했다는 거는 얘들이 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 지수법칙 써. 지수법칙. A, B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뭐예요? 아, A, B
나오고 뭐 이런 거?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외워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저게 뭐냐면은 A의 뭐예요? NP 제곱의 뭐야? NP분의 1 제곱인 거 아니야 저게? 수없씩 써봐. A의 뭐 곱하는 거잖아요 둘이. 뭐가 되지 그러면? NP분의 NP가 돼서 P는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뭐야? N분의 N제곱이잖아요. 이건 뭐야? A의 N분의 1제곱의 전체 N제곱이잖아. 그치? 또는 A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표현한 거죠. 결론. 이걸로 표현해가지고 뭐야? N분의 1제곱이랑 N제곱 이런 뜻이니까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해준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 전혀 그러니까 이거 따로 나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나는 이걸 나는 꼭 외우고 싶다. 나는 꼭 외워서 문제 풀겠다 하는데 내가 뭐 억지로 외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은 공식은 적게 외우면 적게 외울수록 좋은 거니까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게 나오면 지수법칙을 그냥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계산해도 충분히 다 된다. 따로 외울 필요 굳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오늘은 쉬지도 않았네.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은 저기 요거 쓰러졌어. 자, 요거 하나, 두 개. 학생이 이미 했는데요. 여기서 끊고 두 개만 딱 이제 두 개만 딱 하고 갑시다. 자, 이거 오르는 것만을 보기서 골라라. 자, 제곱근 16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잖아. 제곱근 16하고 16의 제곱근은 다르죠? 제곱근 16은 뭐라고 해야 돼? 풀마 4가 아니라 4라고 해야 돼. 루트 16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죠? 27에 대제곱근은 3푼이다. 자, 27의 대제곱근이라는 거는 대제곱을 했을 때 27이 나오는 x값들이 전부 다 27의 대제곱근인데 내가 아까 전에 몇 개 있다 그랬어? 3개 있다 그랬죠. 무조건 3개. 근데 이제 실수인 것이라고 하면 실수인 세제곱근 중에서 그죠? 여기다 말을 덧붙여서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하면은 3푼이다가 맞는 건데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세제곱근은 이라고 했으니까 3개 다 적어줘야 되는데 3푼이라고 해서 틀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81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개이다. 81 양수이고 4제곱이면은 짝수잖아요. 2개 맞나요? 구할 수도 있지. 4제곱 해가지고 여러분들 80을 되는 거 보고 있어. 3하고 마이너스 3도 2개 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2개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맞아? 무조건 몇 개 있어? 한 개. 자, 여러분들 홀수 세제곱근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 만족하는 거고 이거 그림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 하나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무조건 하나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그래서 오는 것은 디귿만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제 1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유제 1번? 쉬워? 유제 1번.
생각 한번 해. 헷갈리면 나한테 얘기해. 했어? 네. 네. 쌤 0의 세제곱근이 없어요? 있죠? 뭘 세제곱해야 0이 돼? 이제 0이요. 0이요. 있네. 그럼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3하고 3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하고 3이면 얘네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어떤 걸 제곱해도 마이너스 9가 되진 않잖아. 네. 아니에요. 네. 그죠? 3번. 이거는 16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한 개야? 몇 개야? 두 개죠. 제곱이면 짝수니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4는 루트 64가 8이죠? 네. 8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4분이다. 아니잖아요. 몇 분이야? 2분이죠. 틀렸어. 5번. 25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두 개이다. 이거는 4제곱근이니까 두 개. 저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개죠. 이게 5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인데요.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해. 자, 계산은 이거는 뭐지? 24의 3분의 1조 곱하기 243의 3분의 1조가 아니야? 그냥? 지수 고추삼 되면 지수 법칙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니까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자 24 곱하기 243의 3분의 1제곱인데 여러분들 자 243은 3을 몇 개 곱한 거예요? (81이) 여러분들 3의 4제곱이죠? 네. 3의 4제곱 81인데 거기다가 81에서 3을 한 번 더 곱하면 243이거든? 이게 3의 5제곱이에요. 24는 여러분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8 곱하기 3이니까. 이거의 전체 3분의 1조 결론. 자,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승이네. 이거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을 쓰면은 2의 몇 제곱?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가지고 18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보기가 좀 편하니까 3번부터 해볼까요? 3번은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의 12제곱에 5분의 1제곱에 다시 6분의 1제곱인 거야.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 쭈루룩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의 몇 제곱? 5분의 2제곱. 5분의 2제곱이 돼서 앞에를 계산하면은 A 5분의 2제곱이 곱한 이거는 A의 4제곱에 이제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제곱이 돼가지고 5분의 4제곱이 5분의 4제곱. A는. 그럼 지수끼리는 뭐 하는 거야? 얘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더하면은 A의 5분의 6제곱이 되겠죠. 이걸 굳이 나는 꼭 루트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를 A의 6제곱에 5분의 1제곱으로 모아서 5제곱은 A의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지수로 써도 틀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2번 2번은 자 차근차근 이거 다 27이라든가 81이라든가 이거 다 뭐랑 관련이 있어? 3이라는 관계가 있죠. 3에 3의 거듭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 3의 세제곱에 일단 루트 씌워져 있다 2분의 1제곱이다. 그거에 다시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 곱하면은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곱하기 3의 4제곱에 그냥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에 다시 4분의 1제곱이니까 줄을 곱하면 역시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나누기 3의 이거 자체가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에 다시 루트 2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결론 여기는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의 1제곱이 되겠죠. 그걸 나누기 3의 6분의 1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3의 6분의 5제곱이니까 굳이 난 루트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3의 5제곱에 6분의 1제곱으로 보아서 6제곱근 3의 5승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치? 얘는 A의 4분의 1제곱 분의 A의 3분의 1제곱의 전체에 루트 쳐져 있으니까 몇 제곱? 전체 루트 쳐져 있다는 거 몇 제곱? 전체를 몇 제곱 했다? 똑같은 거 2분의 1제곱 했다. 루트 제곱근이니까 제곱근 2분의 1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분의 A의 2분의 1제곱의 전체에 4제곱근 기호가 씌워져 있으니까 4분의 1제곱 한 거예요. 지수법칙. 원래 분모 2분의 1제곱, 분자 2분의 1제곱 해주는 거니까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은 A의 8분의 1제곱이 되고 분의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1제곱 분의 A의 8분의 1제곱이 되어서 그러니까 약분이 돼요. 8분의 1제곱. 어차피 같은 거니까. 저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의 12분의 1제곱 분의 A의 6분의 1제곱인데 이거는 실제로 나눗셈이잖아요. 나눈 거잖아요. F분의 6분의 1제곱을 A의 12분의 1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A의 6분의 1제곱에서 10분의 1을 빼주면 돼요. 나눗셈 뺀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수법칙. 그래서 A의 1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를 이용해 쓴다면 12제곱은 A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밑에 유제는 숙제로 외우세요.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요 5페이지까지만 유제만 한번 풀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하시고요. 이 정도만 해. 천천히. 그리고 수학과 숙제는 내가 카톡에 올려줄 테니까